삼합이죠. 삼합은 뭐냐면 홍합하고 그죠? 홍합이 아니고 그 뭡니까? 돼지고기하고 그지? 저 홍어하고 막걸리하고 그게 삼합인데 예. 요 밑에 가면 잘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삼합이라는 걸 우리가 제가 옛날에 85년도에 처음 본 책이 사주정설인데 아무 설명도 없어. 그냥 인오술 합하여 화라한다. 뭐 이렇게 해놓고 또 어느 책 보니까는 시멘트 모래 공구리를 뭐 섞으면은 시멘을 섞으면 뭐 공구리가 된다. 뭐 이래 아무 그게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삼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인오술, 그 다음에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이렇게 해놓고 다들 이제 요거까지는 어느 책을 봐도 막 능숙하게 그죠? 너무들 잘 아는 건데 왜 이렇게 해놨냐 이거죠. 저는 이제 사실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한 게 참 설명하기에도 처음에는 안다 이래놓고도 설명하기 참 애매한 부분이 참 많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웃자자는 건데 도대체 근데 자연의 운동성이 이렇게 쭉 아날로그에 가면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방향성은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크게 쪼개릴 때 그죠? 목운동, 화운동, 그죠? 토 빼고 금, 수운동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이 계속 목화금수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요서 목화금수 해가지고 쭉 해서 이렇게 이루고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목화라는 것이 양운동 한번 펼쳐지고 그죠? 음운동 한번 펼쳐지고 그걸 두 개로 사실은 쪼개놓은 것과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시간적 개념이나 공간적 개념이 같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시간과 그래서 공간적 개념이 이게 다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게 동일한 공간 같아도 결국 그 화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요 뭐냐 인간이 노는 자리다 이거죠. 인간. 그죠? 그러면 수운동은 뭐냐 귀신이 노는 자리다 이거죠. 그죠? 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팔자 내에서 인호수를 갖췄느냐 사유축을 갖췄느냐 신자진을 갖췄느냐 저 글자들 쪼개서 보면 외부적으로 사회적 활동성을 많이 가진 모양들은 주로 인호술 해묘미를 쫙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어둠이나 정적인 것 연구 사색 뭐 이런 것에 관련된 그 어떤 부분들을 취할 때는 글자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이것의 교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결국 저런 식으로 네 단계로 사실 쪼개놓은 거죠. 그러면 인오술이라는 것 자체에서 보면 이게 정말로 우리가 네 박자잖아요. 그죠? 인, 묘, 진, 사, 오미, 신, 유, 술에서 그걸 다 쪼개놓고 넘어온 건데 인간의 문명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원래 범을 인간으로도 보잖아요. 그죠? 병화의 장생이 이루어지면 그죠? 여기서 제왕지를 얻었다가 여기서 묘에 이르고 그죠? 그 다음에 해제자축에서 절태양지를 지나고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죠? 이걸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물이 어떤 그 기운이 이 환경 속에서 드러났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과정까지가 12단계에서 딱 보면은 이렇게 규칙성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그러니까 이것도 응용해서 써버리면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 뭘 물으러 왔는데 팔자는 잘 모르겠고 내가 보기가 뭐 하여튼 글자는 까맣다 이거지. 팔자, 글자는. 도대체 이 사람이 질문한 건데 해석은 못하겠다. 근데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딱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했을 때
인날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칭한다면, 그죠?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인이란 환경 하에서 이놈이 발생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해소돼요? 그 술날. 8일 뒤에 해결될 거야,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꼭 팔자만 봐서 팔자를 볼 게 아니라 어떤 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연운동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언제 발생했느냐를 가만 생각해 보면 언제 소멸될 것인지 반드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죠? 그러니까 양간들은 뭐예요? 그렇게 요날 감기가 들었다 이거죠. 요날 감기가 들었다, 범날. 그러면 8일 뒤에 낫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감기 약을 먹으면 언제 되느냐? 그러면 일주일 뒤에 낫겠다. 맞잖아요, 그죠? 모든 게 뭐냐, 확실하게 그 기운이 성립이 되었다면 그 기운이 소멸되는 과정과 시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해, 자, 축에서 우리가 그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다시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팔자를 보는 방식도 연습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도 해석하기에 팔자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발생했느냐를 봐가지고 이것이 잔일, 아주 가벼운 일 같으면 4일, 8일 이 과정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4일, 8일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큰 송사다 이러면은 큰 송사라기보다는 뭐 또 하나 걸면 그 사건이 벌어진 게 범달이다 이러면 8달 뒤에, 그죠? 늦어도 12달 안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이놈의 기운이 좀 밀려갈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럼 똑같이 연으로 따진다면 소송 10몇 년씩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아주 그런 거는 이제 상황을 들어보면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삼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그 어떤 운동성과 그 방향성이라는 걸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자연 기운 중에서 저 뭐냐면은 우리가 비 같은 것도 올 때, 그죠? 술에서 양기가 들어가 버리면 술날 아니면은 해날, 그죠? 이런 때가 이제 그 양기가 무너지면서 음기가 막 뭉치기 시작하는 도로 비로 막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 많이 보시면 된다는 거죠. 단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게 뭐냐면 팔자를 볼 때 좀 이제 빨리 보고 이게 좋은 팔자다 나쁜 팔자다 할 때 남자 팔자에 인옷을 해묘이 많으면 피곤하게 사는 거고, 그죠? 대음양론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서 봐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 팔자에 신자진 사유축이 많다. 피곤하게 사는 게 뭔가 자기한테 허결함을 항상 가져가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팔자가 거꾸로 신자진 사유축이 많으면, 그죠? 주변에 얻어먹을 덕이라도 많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 이게 12신사라고 막 우리 12운상하고 이게 다 섞여버리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유, 축,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게 보게 되면은 병화가 처음 장생하는 거죠. 우리가 태양이다 쳐도 좋고 병화가 장생하는 것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최고치를 이루었다가, 그죠? 제왕을 이루었다가 그 다음에 묘로 들어가죠. 묘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죠? 여기서 최대한 힘을 얻었다가 진에서 그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요 구역 내에서 묘유가 이렇게 딱 잘리잖아요. 그래서 이 묘와 유를 뭘로 보냐면 저승의 입구로 보거든요. 저승의 입구. 순문장이죠. 묘유가 있는 사람은
전생에 저승계에 그 수문장을 했는 거라. 그래서 묘유 있는 사람들이 딱 이렇게 하면은 저승계를 보기도 했다가 그것도 했다가. 그래서 이 팔자에 이제 그 묘유가 있으면 뭘 하느냐면은 주로 그 의학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옛날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묘유 술이 있는 자 의약업 하여 보고 의학업 하여 보고 산모 뭐 산모가 아니고 산파 조리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의학에 관련된 것들 많이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쪽 글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죠. 이제 저승계의 논리에 더 해박해지는 거고 이쪽 논리가 많으면 이승계의 논리가 해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팔자 딱 본성에 뭐 있다. 아 이러면 그 팔자가 가지게 되는 속성 때문에 오는 직업적 그 성향이나 성격적인 면까지 대부분 다 드러나죠. 그러면 여기 딱 네 박자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유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장생해가지고 축에서 묘지에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해묘미 같은 경우에는 해에서 장생해서 미에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목화금수 하면서 계속 그 운동성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해에서부터 양기가 갑이 양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갑이 여기서부터 장생해서 쭉 가서 요렇게 가고, 그죠? 음을 대표하는 게 뭐냐면은 사중에 있는 경금이죠. 사에 있는 경금에서 음이 대표되죠. 요렇게 가죠. 그래서 사오미 신수 요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요렇게 가는 거죠. 실제로 둘이 합치면 일종의 태국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갑과 경을 갖다가 옛날 책에 갑경은 호우다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열어주는 것과 음을 열어주는 것은 그 첫 단추와 같은 것들이죠. 요 놈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보면은 그런 어떤 주기성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디 갔냐? 그래서 그 각경이 쉽게 말하면 쉽게 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양과 양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깨어지지는 않는다 이래 보고 팔자 내에서 이런 거죠. 이제 아까 16주기, 8주기 이런 거 할 때 그 음은 뭘로 보느냐면은 보통 16주기 을이 장생하고 나서 그죠? 인, 오, 술 이렇게 하면은 요 놈이 4주기 16주기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실제로 그 을이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거. 그래서 음간하고 양간하고는 좀 써먹는 게 틀린데 양간은 쉽잖아요. 그죠? 어디서 장생해서 어디서 사라지는지를 아니까 그렇고 음간들은 장생지가 틀리니까 4주기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인, 오, 술 다시 가면 16주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넉 달 아니면 16개월 뒤에 이러면서 이렇게 음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게 있으니까 뒤에 이제 실제 응용할 때 뭐 문제를 딱 제시하면 가만히 들어보고 이 주기를 한번 적용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 하면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삼합에 대한 운동성들이 이제 우리가 대부분 책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떠나서 뭐가 있느냐면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돼. 다른 거 없이. 예를 들어 팔자에 인이 있는데 오를 만났다. 오 대운을 만났다. 이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인오술 해가지고 화국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인이 사지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보는 방식이 좀 특이한 거죠. 예. 그래서 화운동은 당연히 일 난 거고, 그죠? 뭐냐면,
인이 팔자내에 있는데 오를 만나는 순간, 아, 요거는 사지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인오수 물이 져서 화국이 됐다. 또 거꾸로 이래 봐도 되죠. 오가 인을 보면 병지죠. 이게 천간적으로 정이잖아요. 그죠? 예. 인대운을 만나면 인오술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예. 그죠. 정이 병사지에 들어간 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논리가 참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요런 걸 해석을 할 때 팔자내에 있는데, 오가 정과 천간적으로 따지면 정인데, 인을 보는 순간 화가 와서 좋았다. 목일주나, 수일주인데, 재성이나 식상운이 와서 좋았다. 이러면, 인옷을 화국이 돼서 그렇다. 이러면서 책에 그렇게 적어 놨어요, 보면. 근데 그거에 그렇다 보시지 말고, 다른 이유에서 찾고, 오가 인을 만난 것 자체가, 오히려 병사지에 들어가는 모양이다. 물론 병은 장생지가 되죠. 병의 장생지가 이루어지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른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팔자내에 있는데 자운이 왔다. 그럼 신자진 수국을 일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신이 사지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 기본적인 게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삼합에서 우리가 응용해서 쓰는 게 뭐냐면 결국 기운이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인 게 이런 거라니까요. 전형적으로 보는 게 해가 있고 묘가 있을 때 이거는 필이 그죠?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을 놓고 나면 요게 관이 자식이잖아요. 그죠? 관은 자식. 이거 한번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확인해 보면 됩니다. 희한하게도 특히 목운동이잖아요. 해묘미는 특히 목운동인데 다른 것은 늦게 일어나는데 사유축, 신자진 이런 건 다 늦게 일어나는데 요것만 유독스럽게 자식이 태어나면 마누라가 이게 부인이 이쪽으로 기운이 해가 묘로 기운이 다 빨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꼭 3세, 5세 안에 다 죽는다니까요. 관찰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래서 기해일주에 팔자 묘 있나 이렇게 그것부터 우리는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해가 그 기운을 소진시켜 버리는 게 100% 다 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해만 있으면 상관이 없던데 묘가 팔자내에 딱 요렇게 항상 그 해의 기운을 땡기는 게 있으면 이 자식이 생성되기 전까지는 묘의 작용력이 거의 미약하다 보는데 자식이 딱 나면 이게 정제잖아요. 그죠? 처가 그대로 가면서 낳으면서 죽는 경우도 몇 번 봤고요. 낳으면서 이렇게 임신 중도 이래가지고 죽잖아요. 그런 경우도 봤고 보통 5세에서 7세 늦어도 3세, 5세 이런 때 대부분 다 죽어본다니까. 만약에 대운이 묘대운이 왔을 때는 역시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키겠죠. 여기 묘가 왔다. 아니 기해 일주인데 예. 그냥 묘는 없고에 예. 대운만 들어왔다. 아, 왔다. 대운이나 예. 생이 들어왔다. 그것도 이제 작용력은 좀 있다 보는데 실제로 팔자내에 없으니까 그 작용력이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요때 임수가 병지에 들은 것과 비슷하게 봐버린다는 거죠. 예? 헤어짐도 같이 포함하고, 같이 사니까 병들어 있고, 이런 식이죠. 보면. 결국은 뭐냐면, 이 기운의 소진이라는 게 합이 이래서 무섭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기운을 두지 않고, 모든 기운을 다 넘겨줘 버린다는 거죠. 삼합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면은. 기운을 넘겨주는데 왜 저쪽이 누가 상상을 받습니까? 예, 처가 죽는다 했는데요. 처가 죽는다 했는데, 예. 그 자식이 죽는다가 아니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해묘는 꼭 그렇고 사유 이런 거는 도리어 좀 더디게 그런 작용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금수는 더디잖아요. 아무래도 목기는 신출이거든. 신출. 이게 목운동이잖아요. 해묘미는. 신출이 일어나면서 급박하게 모든 기운이 확 넘어가는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장생에서 애들이 20살 뭐 이렇게 넘어갈 때, 18, 20 이렇게 넘어갈 때쯤 되면 그 기운의 소진이 여실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 경우 사는 경우가 보니까 몇 번 보니까 이제 첫 애를 그 죽였을 때 이런 경우는 또 면제가 되고 보니까. 선생님, 제가 기일주에 묘가 두 개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작용력이 없었습니까? 지금 매일 그런 작용력이 거의 없어요. 대운이거라면 제가 한데, 대원이 화금으로 나가요. 그러면 묘생에, 묘에 임진생이고, 임진에, 임진생이고, 예, 예. 개묘고, 계묘고, 기비고, 기미에. 예. 기미는 아니잖아요. 미는 안 들어갑니까? 예. 지금 제가 설명한 게 해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제되는 경우가 떨어져 사는 경우도 사실은 그 면제 사유에 들어가고 첫째 아이를 죽여버리니까 개묘미로 해가지고 이제 예, 방향성이 해가 묘를 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묘미는 아니고요. 그 미가 묘에 의해서 끄달려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미는 뭐냐면 목 운동을 다시 가둬버리는 작용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사실은. 그런 건 이제, 그런 게 혹시 나타나면 연구 대상이다. 이래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거의 예외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한번 그걸 보고 연구해 보니까 첫 애가 죽은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져 산 경우. 이거 빼고는 다 건립부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의 소진이라는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팔자내에 있는 글자가 바로 작동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도 기묘 이런 것도 뭐냐면 묘가 어떤 훼손이 일어나는 것이 실제로 결혼을 해야만 묘가 생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예.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자, 이거는 원래 교경설에도 안 나오고, 어떤 고전서 이런 데 보면 가끔 이렇게 힌트만 싹 주고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재미삼아 이렇게 관찰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특이하게 이제 볼 만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사막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설명을 많이 할 건 없고 대부분 책에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그지? 어디가 결국은 여기서 설명 안 하는 게 그거다, 그죠? 결국은 뭐냐면 요게 우리가 사주책을 갖고 공부를 할 때 목운에 좋다 뭐 어쩌다 하더라도, 그죠? 이는 이미 인호술 운동성을 계속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인호술 운동성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묘는 뭐예요? 똑같은 목이라도 해묘미 운동성 속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과 묘를 갖다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때 완전히 분리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제 막 목운에 발달하고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런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아니요, 계속 갈까요? 계속 연달해보 좀 일찍 마시니. 예, 그렇게 하지. 예. 예. 그래서 삼합은 공부할 것도 이제 하도 이제 자, 방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연구를 해볼 만한 게, 그지? 육합 다음에 이렇게 방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요게 그죠? 목운동성, 그 다음에 묘진, 사오미, 그죠? 화운동, 그 다음에 금, 수, 이렇게 쪼개놨는데, 삼합과 방합의 차이가 또 뭐냐, 이렇게 볼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충이 올 때 보면, 삼합은 이게 충이 들어오면 깨진다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책에 보면 다 텍스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사회적인 모험이 깨진다 보는데, 방합은 도리어 충이 오면 결속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그 지지의 간지 자체가 한쪽으로 몰려 있음으로써 그 논리 자체가 그냥 그런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변화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한 고정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한번 해석하실 때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징검다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징검다리. 다음에 해석하실 때 보면 꼭 세자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 팔자에 인과 묘가 있는데, 팔자 내에 인과 묘가 있는데 신이 왔다 그러면 뭔가 변동,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석을 하실 때 다음에 또 충할 놈이 있으면 신년 다음은 유년이니까 그죠? 또 충할 놈이 있으면 요때 50%만 변동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예. 그러고 나머지는 내년에 해결이 될 거다. 이거 해석할 때 한번 다 관찰해 보시면 그때 마무리를 다 못 짓고 다음에 가서 또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거죠. 진도 마찬가지죠. 진까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신년에 한번 충하고 명년에 한번 충하고 진년에 한번 술년에 한번 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마무리를 짓는데 3년씩 걸린다. 결국 아니 오히려 안정적일 수도 있지. 뭐 자기가 안착하는데 크게 변동이 아니라 이것만 알고 사는 거잖아요. 지지에 인묘진만 있다는 것은 그 자기가 가진 논리가 인묘진의 논리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오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게 해, 자, 축이 와서 계속 건드려줘야만 이게 뭔가 변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논리들에서 그 변혁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방합을 가진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딱 보면 되고. 그래서 요것도 다 징검다리 효과로 30%, 40%뭐 이렇게 보든지 뭔가 마무리 지을 게 남았다. 해석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런 거 이렇게 방합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상하게 교육이 많아요. 인묘진이나 사오미가 있으면 교육 행위에 참 묘하게 가담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좀 접하기 어려운 게 이제 귀삼합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모퉁이 삼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책마다 옛날 고전책 중에 한 구절씩만 딱 나오는 그게 있는데, 일종의 명품을 만들어준다 이거죠. 축, 인, 묘. 그죠. 요렇게 갖춘 것도, 하나의 삼합으로 친다는 거죠. 여기 귀삼합이든 뭐 명칭이야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진, 사, 오. 그죠. 그 다음에 미신유, 신유. 그 다음에 술해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인류를 만들어주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고, 저런 걸 갖춘 자는 인류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있다. 이렇게, 여기 뭐예요? 축은, 그죠? 금기를 해체시키죠. 그러니까, 이미 팔자 내에서 금기를 해체시켜버리는 힘을 갖고 있으면서 목 운동을 확실하게 열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 운동을 여는 데 있어서 금기를 확실하게 깨트리는 걸 딱 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놈을 관으로 쓰든 재로 쓰든 확실하게 목 운동을 해부더라는 거죠. 똑같은 원리죠. 이것도 수기를 그죠 해체시켜버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오 화기의 운동성을 확실하게 열어버리는 운동을 한다. 그래서 뭔가 도둑질을 해도 똑부러지게 잘한다는 것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신유도 마찬가지고, 요때는 목 운동을 확실하게 집어넣어버리고, 금 운동을 열어버리고, 그죠? 요때는 화 운동을 닫고, 해자축을, 수 운동을 열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관찰해 보니까, 진사 같은 경우나 수레 같은 경우에는 요 진사, 수레는 천라지방에 걸리니까 그 작용력이 조금 약하다고 이제 관찰이 되던데,
이 축인 있는 사람하고 미신 있는 사람들 보면, 야, 이게 집요하다니까요. 축인하고 미신하고. 상당히 집요하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그 성격적으로나, 그 다음에 뭔가 파고들거나 하는 거 보면 있고, 특히 이제 축인을 갖춘 사람은, 어둠에서 처음으로 봄을 열어주는, 그 아침을 열어주는 그 상이라 해서, 이게 이 자체만 가지고도 뭐냐면 역업에 인연한다 이렇게 여명을 열어주는 모양으로 본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어느 책이었더라 그게 사주석경인가 어디 보면 그게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축인 미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관찰 팔자 내에 그냥 이것만 갖춘 것만으로도 뭔가 집요하게 잘한다. 근데 조금 잘 못 쓰니까 그거 돼요. 부인 들어오니까 어디 갔다 왔는데 뭐 하는데 누굴 만났는데 몇 시에 뭐 했는데 계속 집요하게 이상한 데를 집요하게 써먹어갖고 그런 것도 있던데 하여튼 직업적으로도 좀 똑부러지게 잘하는 경우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그 기사함을 갖춘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운액의 작용도 하나가 빠진 게 와도 마찬가지고. 예. 그 똑같은 원리로서 그 아까 원리 면에서 인묘가 있는데 축이 오니까 예. 그 축이 금기 해체를 시켜버리고 인묘의 작용력을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역할을 예. 다 같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있는 분은 그러니까 팔자에 축인이 있는데 묘대운에서야 묘대운이 딱 오니까 그때서야 이게 팍 이 역학이 확 연립부더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인류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삼합. 귀삼합까지, 그치? 그 다음에, 사실 합이라는 거, 그죠? 육합 이런 거는 참 연구해 볼 게 많고, 예. 뒤에 진짜 팔자풀이 할 때, 나의 짝은 왜, 그래서 땡겨왔느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갖고, 이거 운동성이나 시간적 방향성으로 자꾸 해석을 해보면, 되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